자, 들어왔어요. 즐거운 빵꾸 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 시작하려고 했더니 모의고사를 보시더라고. 모의고사 볼 때 뭐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빵꾸 노트 1페이지에요. 1페이지를 딱 펴보시면 1절이라고 해서 부동산학과 부동산 활동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좀 암기하셔야 돼요. 단순히 빵꾸만 채우지 말고. 자, 부동산학과 부동산 활동이라는 1절에서는 어떤 게 시험에 나옵니까? 그러면 최소한 한국 표준산업분류 부동산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업이 나온다까지만 알면 안 되고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죠. 누군가가 부동산을 만들어낸다. 누군가 부동산을 만들어 그러면 그 부동산으로부터 각종 산업이 파생되는데 첫 번째가 임대로 돌립니다. 임대업. 나 임대업 귀찮아 죽겠다. 팔아먹자. 분양이죠, 분양. 요걸 개발 및 공급업. 그러니까 임대로 돌립니다. 임대업. 팔아먹습니다. 공급업.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이 만들어지죠. 그 서비스업의 두 문자가 관중자가. 관중만합으로 저급으로. 관중자가. 관리, 중개, 자문, 감정, 평가. 이렇게 이해가 돼야죠.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부동산 관리업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주거용 부동산 관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빵꾸를 채워줘야죠. 채워봅시다. 누군가 부동산을 만든다. 그러면 임대로 돌립니다. 임대업. 임대 귀찮다. 팔아먹으려 한다. 개발 및 공급업. 자,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관리업. 그 다음에 중개, 자문, 감정, 평가업. 그래서 관중, 자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봅니다. 그러면 이 관리업이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진다는 거. 하나는 주거용 부동산 관리, 나머지는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것도 나왔죠. 아파트를 관리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주거용이니까 주거용 부동산 관리. 자, 상가, 빌딩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비주거용이니까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자, 그리고 밑에 서비스업 중 조심해야 될 거. 자, 우리는 실무적으로 중개업이라고 하지만 표준산업 분류는 중개 및 대리업. 요 대리업은 중개사법에서도 잘 나오잖아요. 우리 경매 이런 거에 대리업. 자,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이죠. 투자와 관련된 자문업이 우리가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군가 부동산을 만든다. 그러면 임대로 돌립니다. 임대. 그 다음에 팔아먹습니다.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 관중, 자가. 그리고 부동산 관리업은 다시 주거용 부동산 관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이렇게 나눠지더라. 이렇게 끝.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의 개념이죠. 두 번째 주제. 그럼 개념에서는 뭐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일단 부동산 개념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옵니다. 폭학 개념은 항상 물리적 또는 기술적, 그래서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점은 정착물에 대한 거죠. 정착물은 토지에 종속되는 정착물도 있고 토지와 독립돼서 거래되는 독립정착물도 있습니다. 종속정착물, 독립정착물. 그리고 독립정착물 4개.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준부동산이죠. 정착물 나오면 그 다음에 준부동산이니까. 자, 준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동산과 권리, 즉 부동산이 아닌 동산과 권리를 부동산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준부동산은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거니까 반드시 그렇죠.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1번이 부동산의 복합 개념 분류하라는 거죠. 분류해 봅시다.
자, 항상 복합 개념은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이렇게 나눠지는데 물리적 개념은 우리가 추상적이라 그냥 두 문자 따서 암기하기로 했잖아요. 공, 지, 환, 자.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그리고 경제적 개념에서는 잘 나오는 게 이거죠. 두 개. 이거 뭘까요? 맞춰봐요. 자, 생산 요소를 생산재라고 하죠.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 생산에 투입되는 재화. 그래서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입니다. 또는 토지는 소비재이면서 생산재입니다. 토지는 소비재이면서 생산재이다. 이런 거. 자, 법률적 개념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인데 대표적인 게 민법이죠. 민법 99조. 민법 99조. 토지와 정착물은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항상 민법의 규정을 가장 좁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하고 항상 부동산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부동산의 개념을 확장시키죠. 부동산의 밥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협의에다가 준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 알았다고 해. 다 알았다고. 자, 출제가 이렇게 줘. 정착물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복합 개념의 분류가 나와야죠. 정착물은 민법의 규정이니까 법률적 개념이고 법률적 개념 중에 민법의 규정이니까 협의의 개념이고 또 여기 보면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 준부동산의 기본이 뭡니까? 그러면 법률적 개념이고 협의와 광의 중에 광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개념입니다. 이 정도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요놈이 요노. 여기는 복합 부동산이야. 복합 부동산. 지금까지 한 건 뭐고? 복합 개념이고 개념이 여러 가지고 지금 여기는 복합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복합 부동산은 나오는 문구가 딱 정해져 있다고요. 이렇게 토지와 토지 외 정착물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토지와 건물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함께 활동의 대상으로 다뤄진다. 그러면 복합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이 함께 활동의 대상으로 다뤄진다. 그러면 복합 개념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 자, 그 다음에 많이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많이 틀린 게. 여러분이에요. 자, 물리적 개념은 어떤 측면이고, 그 다음에 경제 법률적 개념은 어떤 측면입니까? 유형이냐, 무형이냐. 이거 조심해야 돼. 유형이냐, 무형이냐. 자, 물리적 개념은 항상 외형으로 판단되는 개념이죠. 외형. 그래서 물리적 개념 또는 기술적 개념은 유형적 측면을 설명하는 개념이고 경제와 법률은 보이지 않는 무형적 측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쉽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요놈이죠. 민법상의 개념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이죠.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와야지.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쉬운지만. 자, 그러면 이제 뭐 나오겠습니까? 정착물. 그럼 정착물의 주소가 법률적 개념 중에 협의와 광의 중에 민법이니까 협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착물에서 항상 나오는 게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건 토지와 독립해서 거래가 되지 않고 토지가 거래되면 함께 거래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토지와 별개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토지와 독립해서 거래가 되는 정착물이다. 해서 독립정착물 이렇게 부르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 토지와 별개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 그리고 시험에는 독립정착물 4가지가 뭐냐. 그러면 항상 연상. 자, 시골을 간다. 그랬더니 일단 건물 보인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무 2그루, 나무 2개, 수목, 임목. 그리고 왼쪽에는 상추 등의 농작물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반드시 암기해줘야죠. 첫 번째 여기는 건물이겠죠.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수목.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권원에 의해 타인 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 타인 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 자, 앞에 있는 수식어가 있지만 이런 건 함정으로 넣지 않으니까 일단 건물, 그 다음에 나무 2개, 수목임목, 그 다음에 농작물.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보세요. 여기서 잘 나오는 패턴인데, 토지와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토지와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됩니까? 이 문장이야. 토지와 별개, 토지와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취급되느냐? 토지와 별개, 토지와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취급되느냐? 이 독립이냐, 종속정착물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보세요. 여기는 수목 나왔어. 그리고 명인 방법까지 갖췄다고 되어 있으니까 독립정착물이고 토지와 별개 또는 토지와 독립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이걸 봐야죠. 자, 4번은 논점이 조금 달라요. 여기에 보면 건물 있잖아요. 건물은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이니까 토지와 별개 또는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취급된다야. 그런데 여기는 논점이 뭡니까? 요놈이 논점이죠. 신축 중인 건물. 자, 건물은 신축되어서 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판례는 건물의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꼭 기억해줘. 신축 중인 건물도 건물의 독립성을 인정하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끔 나오는데 이거죠. 건물에 어떤 설비를 부착시켰어. 자, 그런 다음에 이 설비가 동산입니까? 건물의 일부입니까? 이 문제죠. 건물에 어떤 설비를 부착시켰을 때 그 설비가 건물의 일부가 되느냐, 동산이냐. 그러면 일단 뜯어봐야죠. 즉 제거해야죠. 제거. 자, 건축 설비를 제거했더니 건물의 기능 효용에 손실이 없더라. 그러면 대충 붙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인 거죠. 이게 건물의 벽에 단단히 붙여져 있다. 그러면 정착물이고 건물에 대충 붙여져 있다. 그러면 동산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자, 그리고 여기는 누가 부착한 거? 집주인,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부착하면 정착물. 여기가 동산으로 나와 있으면 임대인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임대인이 부착한 물건은 정착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부동산인데 올해 평가단 시험에서 준부동산을 너무 어렵게 냈더라고요. 이따 한번 제가 소개할 테니까 봐봐요. 자, 준부동산은 일단 핵심이 동산이나 권리. 이게 보여야죠. 동산이나 권리. 이게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나 권리인데 다른 법률에 의해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자, 준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동산이나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2번. 자, 협의부동산, 그 다음에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합쳐서 광해부동산이라고 하고, 뭔지 모르지만 광의, 그럼 뭐예요? 법률적 개념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법률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적 측면이 시험에는 제일 잘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같이 뭘 가지고 있다?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럼 공시수단이 뭐 있어요? 공시수단이 등기가 있고 등록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법원의 장부는 등기부라고요. 법원의 장부는. 그리고 행정청의 장부는 대장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대장에다가 기록하면 등록, 그 다음에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면 등기.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되는데, 등기를 하는 게 있고 등록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뭐 있어요? 자동차는 등기야 등록이야. 우리 자동차는 우리가 시청에 가서 등록하잖아요. 자동차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고 평가단 시험에 우리 시험은 아니고. 그다음에 등기되는 게 뭐가 있냐는 거. 등기 하나는 기억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등기된 임목, 중개사법에서 임목법에 의해 등기된 임목 그렇게 많이 하면서 임목도 못 찾아내면 어떻게 하냐고. 임목도
자, 그래서 선박, 우리 20톤. 20톤 이상 선박, 그 다음에 요거 4가지 딱 기억해줘요. 4가지. 예. 자, 임목은 등기하는 거, 이제 이해되죠? 우리가 너무 많이 하잖아. 그리고 선박 하나만 기억해줘. 선박, 임목, 등기. 그 다음에 우리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 놈이 등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등록입니다. 요게 34회 평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 뒷북 치는 것 같지만, 선박, 20톤 이상 선박은 선박법에 의해서 등기. 이건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하면 딱 15분이네. 이렇게 짧게 올려줄 테니까 부지런히 봐주십시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